안녕하십니까. 신의 한 수의 신의 식입니다. 오늘 황교안 대표가 400km 민생 대장정에 나섰습니다. 시민들과 함께 하면서요, 눈물까지 흘렸는데 과연 어떤 내용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동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예, 오늘 황교안 대표가 눈물까지 글썽거리면서 이 독재와 같은 정권과 싸우겠다, 400km 민생 대장정에 나서겠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정말 가슴 뭉클한 장면이었습니다. 네,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대한민국 제1야당의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부산을 찾아왔는데요. 부산의 명소를 알 수 있는 이 자갈치 시장에서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이 기자회견이 어떤 내용이냐면요. 현재 이 자유한국당이 장외투쟁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프로젝트로서 국민 속으로 민생투쟁 대장정 이란 그 프로젝트의 서막을 알리는 그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지금 현재 한국당의 설명에 따르면은 오늘 이 부산을 시작으로 해가지고 5월 24일까지 약 18일간 전국 곳곳을 누비면서 이제 그 도탄에 빠진 민생 현장을 직접 챙기고 또 이와 더불어서 문재인 정권의 좌파 독재 이것을 막아야 된다는 메시지를 국민들께 직접 전달하겠다. 지금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오늘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이 지지자들의 환호 그리고 격려의 메시지를 듣던 중 황교안 대표가 눈물을 보이는 그런 돌발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희는 이 기자회견이 내용이 어땠고 그리고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리고 현재 이 자유한국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 민생투쟁 대장정이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까지 저희가 자료를 통해서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한번 자료 화면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네. 저희가 이제 자료를 화면을 보실 텐데요. 이 보시면은 오늘 오전 10시였습니다. 이 부산 자갈치 시장 야외에서 기자회견을 가진 건데요.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에서 당연히 시작되겠죠. 문재인 정부 2년 대한민국의 경제, 안보가 모두 처참하게 무너지고 국민의 삶은 도탄에 이르렀으며 나라의 미래까지 흔들고 있다. 라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고요. 네. 이제 경제 문제부터 시작해서 비판을 이어갑니다.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자신들의 도구에만 매달려서 다른 의사를 외면한 무시했고 그 결과 경제가 폭망 상태에 빠졌다. 모든 경제 지표가 사상 최악을 기록 중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세금 54조 원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네. 54조를 쏟아붓고도 양질의 일자리는 사라졌고 세금으로 만든 단기 알바만 넘쳐나고 있다. 그리고 멀쩡한 원전을 정지시켰다. 때문에 애꿎은 기업들이 문을 닫고 세계 최고의 원전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 그래서 국민들은 절망하고 기업들은 좌절하고 있다. 청년들의 꿈을 잃고 가장들은 일자리를 잃고 있다. 라고 해서 이제 경제 부문에 대한 비판을 이어갔고요. 네. 이제 추가적으로 또 보시면은 이 외교, 안보에 대해서도 아주 강한 비판을 내놨어요. 굴종적인 대북 정책과 왕따 외교 정책을 중단하라고 그렇게 했지만 이 정권은 김정은만 챙기기 바쁘다. 그 결과 이 김정은의 북한이 무력 도발로 돌아왔다. 최근에 그 미사일 발사를 두고 한 얘기죠. 근데 이것마저도 미사일이 아니라고 변명하는 이 정부에 대해서도 비판을 하면서 5천만 국민이 북한의 핵 인질이 될 위기에 처해 있다라고 이제 강하게 비판하는 상황이었습니다. 네. 또 이제 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비판을 했는데 이 자료를 보시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무용지물로 만들고 대통령 마음대로 코드 인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선관위, 헌재, 대법원 모두 대통령이 마음대로 휘둘 수 있는 사람들로 채웠다. 이래서야 민주주의가 되겠는가? 국민들의 반대 그리고 야당의 저항도 다 무시하고 독선과 독재로 일관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말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인가? 라고 해서 이제 강한 비판을 이어가는 상황이었고요. 예. 또 그 최근에 패스트 트랙과 관련해서 또 많은 비판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것에 대한 이야기도 빼놓지 않았습니다. 민생과 상관없는 불법과 폭력을 동원했다. 선거법이 뭐 그렇게 급한 것도 아닌데 그것을 왜 패스트 트랙을 통과한지 민생 법안을 패스트 트랙에 세워도 모자랄 판에 정권 연장을 위한 그러니까 정권을 위한 악법을 밀어붙여서 패스트 트랙을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권이 좌파 독재를 연장하기 위해 무리한 질주를 하고 있는데 이래놓고 우리에게 민생국회를 하자고 하고 있다. 나는 당대표가 된 뒤로 민생을 늘 얘기해왔다. 한국당은 늘 민생을 챙겨왔다. 예. 그런데 이제 와서 이런 악법을 다 해놓고는 민주당이 이제 와서 민생을 말하니 뻔뻔하기 짝이 없다.
라고 해서 강한 비판하는 상황이죠. 예. 이러면서 말이죠. 마지막에 지지자들과 함께 있을 때 눈물을 보였다라고 해갖고 오늘 기사들이 많이 나왔단 말이죠. 그 눈물에 대한 사진도 있는데 한번 보시면서 설명해 주시죠. 네, 저희가 이 눈물의 사진을 보기 앞서서 또 각오가 있지 않습니까? 각오. 그렇습니다. 예, 한번 들어봐야죠. 이 각오를 이제 말하고 이 격려하는 과정에서 이제 그런 예, 상황이 연못된 건데, 그렇군요. 예. 이제 보시면은 장외투쟁에 대한 각오를 밝힌 거예요. 이 총체적 난국의 대한민국 구하고 국민의 삶을 다시 일으켜서 하기 위해 민생투쟁을 시작한다. 나도 역시 국회에서 싸우고 싶었지만 더 이상 국회에서의 투쟁만으로는 문정권의 좌파 독재를 막아낼 수 없다라는 상황을 내가 인지했기 때문에 이제 장외투쟁이 나왔다. 예. 하면서 가는 곳이 어디든 끼니 때가 되면 지역 주민과 한 끼 밥을 먹고 마을 회가이든 경로당이든 재워주는 곳에서 잠을 청하겠다라고 해서 정말 헝그리 정신으로 예. 장외투쟁을 하겠다라는 상황이었어요. 네. 그래서 이 기자회견을 마치고 나서 많은 이제 사람들이 뭐 민주당이라던가 문재인 정권에 대한 비판을 쏟아내면서 예. 이제 응원을 막 하는 상황이 연출됐거든요. 그래서 황교안 대표가 이 즉석에서 세 분의 말씀만 듣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야기 듣는데 반드시 끝까지 싸워달라, 뭐 한국당으로 뭉쳐야 된다, 가열차게 투쟁해달라, 뭐 우리 지역에도 좀 와주세요. 이런 예. 이제 얘기를 한 거예요. 예. 그러자 이제 황교안 대표가 이 말씀들이 정말 애국의 마음에서 나온 거다. 눈물이 납니다. 라고 하는데 그 순간 그 울컥한 목소리와 함께 눈물을 보인 거거든요. 예. 예, 저희가 사진을 보시면은 이제 이 장면인 건데요. 이게 이제 눈물을 보이는 장면인 걸 이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다음 사진을 봐도 눈물을 보이다가 이제 인사를 하고 급하게 이제 자리를 이동한 상황이었던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지지자들이 인사를 하는 와중에 이렇게 눈물을 보이고 있고, 다음 사진에서는 이제 어떤 한 아주머니께서 지지자로 보이시는 분인데 이분께서 이제 황교안을 연호하면서 이제 달려오자 인사를 주고받는, 하지만 눈시울이 약간 글썽 있는 그런 모습을 예. 사진을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하여튼 뭐 울컥하죠. 지금 이런 어려운 상황에 400km 대장정에 나서는데 그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국회 내에서 싸워야 되는데 싸울 수 있는 힘이 부족하다 보니 그럴 수뿐이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있고요. 하여튼 황교안 대표 400km 대장정 여러분들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고요. 자, 일정에 대해서도 저희가 궁금합니다. 네, 일단 황교안 대표는 정말 그런 가식적인 뭔가 차량을 막 이동해가지고 그런 식의 일정을 한 게 아니라 대중교통을 타면서 시민들과 소통을 하는 그런 투쟁을 하겠다라고 했거든요. 실제로 이 자갈치 시장에서의 기자회견을 마친 뒤에 그 택시 기사와의 간담회 일정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을 약간 염두에 두듯이 그 직접 콜택시를 불러서 택시를 타고 현장을 이동하는 그런 예. 이제 상황을 또 보여줬고요. 예, 백팩 메고 택시 네. 타고,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이 예. 황교안 대표가 남색 백팩에 그다음에 검정 운동화를 신고 또 이제 한국당을 상징하는 빨간색 점퍼를 입고 이렇게 계속 다녔거든요. 그리고 또 택시 기사와의 그 간담회가 끝난 뒤엔요, 지하철을 타고 예. 그 사상구의 덕포시장을 찾았다고 하고요. 예. 그리고 이 덕포시장에서 민생 현장을 둘러본 뒤에는 그 아파트 부녀회 간담회가 또 있었어요. 네. 그곳까지 또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하면서 이제 보다 대중들과 직접 스킨십을 하면서 이제 행보를 하겠다라는 뜻을 이제 보여준 거고요. 또 저희가 일정표가 있는데요. 또 표를 보면서 또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오늘 이렇게 부산에서 이제 시작을 했고요. 이후에 경남, 울산 등등에서 먼저 PK 지역, 소위 PK라 불리는 지역부터 먼저 찾습니다. 찾고 난 뒤에 그 대구, 경북, TK 지역을 이제 둘러볼 예정이고요. 그 이후로는 충북, 대전, 충남 등 이제 충청권을 둘러볼 예정이고, 또 다음 표를 보시면 광주, 전남, 전북 등의 호남권도 이제 찾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예. 마지막으로 인천, 서울 등의 이제 수도권 지역을 찾을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뭐 스케줄이 빡빡하게 지금 채워지지는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기자가 이렇게 질문했었거든요. 다음 행선지가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바람 부는 대로 갈 것이다. 바람 부는 네,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원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곳이면 어디든지 바람 부는 대로 갈 것이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또 이제 그 특별하게 물론 어느 정도 민생 현장에 대한 그런 스케줄은 다 잡혀 있겠습니다만은 최대한 그 국민들과 다가갈 수 있는 방향으로 하겠다라는 게 지금 현재 한국당 측의 설명인 거고요. 예. 다만 이제 경북, 대전, 이 경기 지역에서는 대학가들 중심으로 청년들과의 토크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지금 이제 그런 입장을 밝힌 상황이고. 예. 한번 표를 뒤쪽으로 한번 넘겨주시겠어요? 네, 이제 자, 이번 주 5월 11일 토요일은 서울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서 문재인 규탄 집회가 있군요. 네. 문스탑 규탄 집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번 주는 서울이 아니라 대구 경북에 있다는 거 저희가 또 알려드리고요. 또 그 다음 주는 대전에서 문스탑 규탄 집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서 이번 주, 그 다음 주는 대전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참고하시고요.
저희 표 보시면서 혹시 우리 동네는 언제 오나, 예, 인천 같은 경우는 21일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는 22일 하니까 아마 관심을 갖고 계시면은 여러분들 저희가 또 따로 일정 알려드리겠지만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격려하고 성원해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 황교안 대표가 18일간 전국 곳곳을 돌면서 이제 일정을 하다 보니까 네. 기존의 그 광화문 집회가 아니라 이제 이렇게 지역에 따라서 뭐 대구 경북이 될 수도 있고 대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현재 이렇게 규탄 집회를 이제 계획은 잡아놨습니다. 그런 상황이니까요. 정말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회가 되신다면 많은 분들께서 이 규탄 집회에도 참석을 해주시면 좋겠고 어쨌든 유동적이긴 합니다만은 정말 전국 곳곳을 훑는 지금 그런 이제 투쟁을 하겠다는 거니까요.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관심이 있으시다면은 현장을 직접 한번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네, 신의 한 수도 기회가 되면 우리 기자들이 나가서 직접 취재를 하겠습니다. 스튜디오 일정이 많다 보니까 여러분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고요. 저희가 여건이 되는 대로 또 취재를 하도록 할 테니까요. 여러분들의 성원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취재 고생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국민과 함께 하는 모습 보이는 거 정말 아름답죠. 그리고 눈물이 울컥 쏟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던 기자들도 오늘 기사만큼은 그래도 정상적으로 좀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기자들도 그 얘기 듣고 감동받았겠죠. 예, 기자들도 함께 울었다. 예, 대한민국이 점점 바뀌어가는 것 같습니다. 황교안 대표의 이 몸을 던지는 행보 여러분들 함께 응원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신의 한 수도 함께 구독해 주세요. 여러분들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 추천 버튼 댓글로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